네. 소개받은 김정일 변호사인데요. 저는 98년도,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오래됐죠. 98년도 26살 때 사법고시를 붙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검사 생활 1년 정도 하고 바로 이제 변호사 로펌에 들어갔다가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제 시험에 붙은 경험을 비춰서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말씀드리고, 또 행정쟁송법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저희 때 사법고시 한 500명 정도 뽑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휴학한 상태에서 한 1년 7개월 정도 준비해서 최종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단기간에 시험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는 간단해요. 어느 시험이든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시면 돼요. 이건 머리 좋고 안 나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이나 수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 준비하는 건데요. 이거 물리학 수학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선동열 방화율이었거든요. 저 고대업 때 나왔는데 선동열 방화율 학사원고 3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제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사법시험에 붙었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투자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공부하는 시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하는 시간이 많으면 돼요. 근데 투자하는 시간이 만약 적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 이런 분들은 전략을 좀 잘 잡으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의지인데요. 의지. 일단 첫 번째로 본인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면, 내가 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반드시 붙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면 거의 다 붙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가 강하면은 그만큼 시간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 왜 이 시험을 준비하고 반드시 나한테 절박한 사정이 있는가, 이 시험을 준비해서 반드시 붙어야만 되는 사정이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 학점으로는 나와서 취직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또 좋았다. 그럼 전 공부 안 했을 거야, 사실. 집안 제가 알바, 물론 제가 과외했지만 과외해서 돈 벌어서 대학 다녔거든요. 등록금 제가 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절박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붙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동기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거의 전원 시험 응시한 사법고시 인원 응시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붙었던 그룹이 어디냐면은, 같이 이제 학생운동을 조금 했던 형들인데, 이 형들은 뭐 징역도 사시고 뭐 학생운동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 형들은 취직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절박한 거야. 먹고 살 길이 없어. 집도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20몇 명 정도 같이 시험 붙었는데 다 2년 만에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절박하면은 어떻게든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뭘 하시던 간에. 그러니까 일단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절박하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절박하시면 붙으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무시하는 체력. 근데 이 체력이 없으면은 안 돼요. 공부가 안 되고, 몸이 아픈데 어떻게 공부를 하시겠어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만 사실 있으면 되고요. 체력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험 한 2개월 정도 남겨놓고는 진짜 몰아치듯이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몰아치듯이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진짜 체력이 좋을 때였거든요. 26살 때. 그때 근데 그렇게 체력이 좋은데 나중에 시험 보기 한 2달 정도 남겨두고부터는 헛것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체력이 빠진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끌고 가긴 했는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전략이죠, 전략. 자, 이건 시험의 특성에 맞게 전략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런 건 개인 상담 또는 그러니까 학원에 이제 직원분들께서 너무나도 잘하시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이분들이랑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제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전략을 잡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는 7과목이 있어요. 7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7과목 전체를 잘 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높은 점수를 맞으면 좋은데, 그럼 불가능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제 능력으로는. 그러면은 어느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고 어느 과목은 그냥 평타를 치자. 이렇게 전략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법이랑 행정법 이 두 가지 전략 과목 갖고 나머지 5과목은 대충만 하자. 그래가지고 사법고시 2차 시험이 나머지는 40점대 초반이었어요. 여기서 67점, 67점. 평균이 55점 나왔는데 사법고시는 참고로 2차 시험이 합격 커트라인이 48점입니다. 저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어요. 수석이 60점인데 하여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전략을 잘 잡은 거죠. 평균적으로 공부해서는 47점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아예 시간 배분을 이거는 전략 과목이 된 걸로 더 투자하면 내가 점수 높게 맞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나머지는 그냥 평타만 치면 과락만 안 맞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잘 잡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략을 좀 잘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사람 특성마다 다르거든. 아시겠죠? 그리고 과목이라는 게 특성이 있는데 그냥 제가 얘기한다면 법 과목은 예를 들어서 10시간 투자해서 점수를 올리는 게 이 점수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다. 10시간 투자해서 그러니까 법 과목은 10시간 투자해서 5점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는 20점이 올라가. 어느 과목을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예요. 무작정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다. 이러면은 뭐 전략도 이거 필요 없어 사실은. 그냥 시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하시면 다 붙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전략을 잘 잡으셔야 돼. 근데 이거는 개인의 특성이 있는 거야. 내가 법대 나왔어. 그러면 법 과목 전략 잡을 수 있지. 근데 내가 법을 전혀 몰라. 또 그리고 난 이쪽에는 좀 공부한 적이 있어. 그럼 이쪽 전략 과목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 쟁송.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 법은요, 뭐 민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노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행정 쟁송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법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할 때 민법을 공부하시던 노동법을 공부하시던 행정 쟁송을 공부하시던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우니까 마치 독일어 같은 거 배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어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하면은 진짜 쉬운 과목이에요. 저는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법이 제일 쉽고 재밌었어요, 사실은. 이해가 되고 나서부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이게 여기서 거의 대부분 결판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은 암기가 어느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행정이라는 게 있고 이제 여러분들 다 이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행정이란 무엇인가, 입법이란 무엇인가 이 얘들이 쫙 있어.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와. 아시겠죠? 행정 쟁송에서. 근데 얘들이 한 100가지가 있어요. 이 100가지 다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암기가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암기하기 쉽지 않지. 과목도 많고 공부할 과목도 많은데 이거 언제 50까지 암기. 그럼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교수님들 책에는 이렇게 써져 있지. 행정은 특정된 사건에 대한 구치적 규율이다. 입법은 불특정한 사건에 대한 반복적 규율이다. 근데 이거를 이건 교수님 책에 써져 있어.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건 구치적 규율이고 이건 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데 네이버 찾아봐도 안 나와. 아시겠죠? 이걸 이제 강의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책에도 안 나오고 네이버에도 안 나와. 근데 행정이란 뭐냐? 국가의 활동 중에 구체적 규율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행정과 입법은 고유 명사,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행정이고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고시했어. 이 최저임금 고시가 행정일까 입법일까? 시간당 1,000만 원. 1,000만 원 너무 심하다. 시간당 10,000원. 시간 10,000원. 이름 안 들어가 있지 않나요? 당연히 뭐예요? 추상적 규율로 입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했어.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고시에 다음 각호의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한다. 1.
슬램덩크 2권, 2, 맥심. 자, 이건 뭘까? 행정이니까 입법인가? 행정이지. 왜? 슬램덩크, 맥심.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그쵸?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기출문제로 나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했어. 자, 요양급여기준 고시. 1. 타이레놀 10%, 2. 아스피린 20%. 뭐? 입법행정. 행정이지. 왜? 구체적이죠.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이름. 타이레놀, 진통제는 고유한 이름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건 들어갔잖아. 타이레놀, 아스피린은 고유 명사 이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면은 뭐예요? 바로 행정인지 입법인지 50가지 외울 필요, 100가지를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요 기준에 따라서 딱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정확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암기도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지 무조건 암기를 하시면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고.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당연히 암기는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답안 작성이죠. 답안 작성. 자, 답안 작성 많이 해봐야 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주관식 시험 보실까요? 객관식 시험 보실까요? 행정쟁송. 주관식 시험 보시잖아요. 직접 써봐야 돼.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진짜 이제 이거는 뭐 제가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왜 주관식을 낼까? 객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을 내는 건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 암기를 어느 정도 암기를 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라면, 주관식은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정확히 이해해서 실제 생활에서 이거를 쓸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이해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건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그냥 강사들 교재를 암기해서 그대로 써. 본인이 되게 암기해서 완벽하게 썼어. 근데 점수가 합격 점수보다 훨씬 낮게 나와. 아, 이거 교수님들이 채점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채점 제대로 한 거예요. 왜? 아니, 이해력 테스트하고 있는데 암기한 것만 그대로 쓰니까 교수님이 뭐야 이거 1년 더 공부해. 그럼 점수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난 못 썼는데 근데 점수가 막 80점 이렇게 나와. 그분들 왜 그럴까? 이해한 거를 표시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는 잘 못했는데 본인이 상황 포섭하면서 이해를 했어. 그래서 이해한 거를 정확히 교수님들한테 답안 작성을 통해서 표시했어. 이런 연습들은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해한 걸 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시하는가? 이런 거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긴 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세련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근데 항상 답안지를 쓸 때 법학에서는, 특히나 행정쟁송에서는 딱 한 가지만, 뭐 제 강의를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명심해 주세요. 이익형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취했어. 이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을 하는 게 옳다라는 답안지를 썼어. 그랬을 때 그 답안지에서 상황 포섭할 때 개발 제한 구역을 함으로 인해서 달성된 이익이 어떤 게 있고 그걸로 인해서 침해되는 이익이 어떤 게 있는데, 나는 침해되는 이익보다 이 달성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 왜 판단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정확히 쓰시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점수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 전에 있는 강좌들 책에 있는 그냥 학설, 검토, 판례 뭐 이런 것만 쓰시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익형량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행정쟁송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고 좋은 점수 받으실 겁니다. 꼭 내년에 합격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